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특별시 종로구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저는 진행을 맡은 사회자 김정근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종로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종로구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알아보고 유권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과 또 선택을 돕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공직선거법 제82조의 이에 따라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종로구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토론회 진행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후보자들이 먼저 기조연설을 시작합니다. 다음으로 공통 주제에 대한 사회자의 공통 질문, 그리고 후보자 공약 발표 후에 개별 보충 질문과 답변, 이어서 후보자의 주도권 토론에 이어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후보님들께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 인신공격 및 근거 없는 주장을 유포하는 발언 등은 삼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후보자는 정해진 발언 시간이 있습니다. 이 발언 시간을 반드시 지켜주실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발언 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 작동이 자동으로 중지됩니다. 이와 같은 엄격한 발언 시간 제한은 토론의 공정성을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토론회를 함께 하실 분들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에 따라서 후보자 3분을 모시고 진행하게 됐습니다. 후보자들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서 정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좌석 순서에 따라서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호 6번 새로운 미래 진예찬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시 태어나도 종로 기호 6번 새로운 미래 진예찬입니다. 네, 다음으로 기호 2번 국민의힘 최재형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중단 없는 종로 발전 국민의힘 기호 2번 최재형입니다. 네, 다음으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곽상원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종로구 후보 기호 1번 곽상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럼 기조연설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후보당 주어진 시간은 1분입니다. 순서에 따라서 먼저 기호 6번 새로운 미래 진예찬 후보 기조연설 1분 시작해 주시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낙연 신당 새로운 미래 기호 6번 진예찬 후보입니다. 저는 지난 8년간 제3당에서 다당제를 위해 싸워왔습니다. 양당제가 종로구민 삶에 어떤 도움이 됐습니까? 기득권 수호만 했지 종로구민을 위한 정치는 없었습니다. 저는 종로구를 위해 힘써왔듯이 향후에도 계속 종로를 위해 일할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왜 싸우기만 할까요? 매번 국민들이 과반 이상의 권력을 만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집중된 권력은 반드시 부패합니다. 따라서 그 어느 정당도 의석수 과반을 넘지 않게 함으로써 견제와 균형으로 민생을 우선시하는 성숙한 정치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께서 만들어주셔야 합니다. 보십시오. 4년 전 손학규 전 대표가 사투를 벌이며 만들어 놓은 연동형 비례제를 거리의 양당이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위성정당을 만들고 거기다 의원을 빌려주면서 기호 3, 4번을 쉽게 손에 넣었습니다. 네, 발언 시간을 다 사용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기호 2번 국민의힘 최재형 후보의 기조연설 들어보겠습니다. 역시 1분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기호 2번 최재형입니다.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과 종로의 운명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지난 2년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고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든 민주당. 비명횡사, 친명횡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한 사당화를 위한 불량 후보들을 남발한 민주당에게 우리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난 2년 종로의 구석구석을 다니며 종로의 문제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 주민 여러분과 꾸준히 소통해 왔습니다. 누구의 후광이 아닌 저희 실력과 진심으로 그리고 정정하고 정직하고 당당하게 종로의 중단 없는 발전을 이루어내겠습니다.
종로 주민 여러분들이 자존심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곽상원 후보 기조연설 해주십시오. 역시 1분입니다.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종로구 국회의원 후보 기호 1번 곽상원입니다. 종로구민 여러분, 저는 삶의 기본 조건이 균등한 세상을 꿈꿉니다. 그런 세상은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무능한 국정 운영으로 민생을 어렵게 했습니다. 민주주의는 퇴보했고 국격은 추락했습니다. 종로의 지난 2년도 다르지 않습니다. 인구는 지속적으로 그리고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주거 문제, 교통 문제, 그 어느 것 하나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종로는 이제 종로의 미래를 선택해야 됩니다. 종로의 주춧돌이 될 책임감 있는 정치인이 필요합니다. 저 곽상원이 그 역할을 듬직하게 해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종로의 밝은 미래를 위한 네, 주어진 시간을 다 사용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새 후보자들의 기조연설을 들어보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사회자인 제가 드리는 공통 질문에 대해서 각 후보들의 생각을 밝혀주시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공통 질문은 모두 3가지 주제를 가지고 선정을 한번 해봤는데요. 첫 번째 공통 질문에 대한 주제는 물가 안정 대책 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3분께 공통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통계청 국가통계 포털에 따르면 2024년 1월에서 2월 식료품 물가지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6.7%가 올랐습니다. 특히 2024년 2월에 과일 물가지수는 작년보다 무려 38.3%가 뛰어 올랐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힘들어하고 계신데요. 이러한 고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을지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후보자당 답변 시간은 1분 30초씩 드리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역시 예정된 순서에 따라서 최재형 후보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1분 30초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고물가로 인해서 너무 힘들어하시는 국민 여러분과 종로 구민 여러분께 정치인이 한 사람으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가가 높아진 것은 근본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또다시 1인당 25만 원, 총 13조의 돈을 풀겠다고 합니다. 저도 마음 같아서는 25만 원이 아니라 250만 원이라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그렇게 막대한 자금을 푸는 것은 기름에 불 붙는 것과 같은 그러한 효과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물가의 안정을 위해서는 우선 긴급 농수산물 안정자금 그리고 납품단가 지원 품목 확대를 통해서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납품단가 지원 품목 확대 이 부분은 대형마트만이 아닌 종로의 전통시장에도 적용해서 우리 전통시장의 상인들이 숨통도 트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한시적으로 부가세를 인하하고 또 통신비 할인 그리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는 생활안정지원금 그리고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방법을 통해서 우리 서민들이 이런 어려운 시대에 고통 없이 그리고 잘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실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곽상원 후보 역시 1분 30초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나라 사과가 1등을 했습니다. 가격이 비싸기로 1등을 했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식료품 물가 정말 심각합니다.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 중심에 물가가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대파 가격 875원이 합리적이라고 합니다. 우리 국민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대책 하나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가를 잡는 게 아니라 기업들을 잡고 있습니다. 가격 인상을 자제하라며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15년 전 이명박 정권처럼 물가 인상의 책임을 기업들에게 전가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가 상승의 핵심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그 원인 중 하나는 공공요금 인상이지요.
지난해부터 공공요금이 무분별하게 급격히 인상되고 있습니다. 공공요금이 단기간에 급등해서 물가 인상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해외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프랑스는 3년 전에 에너지 가격을 신속하게 통제하는 정책으로 물가 위기를 극복한 바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공공요금을 철저히 관리해야 됩니다. 공공요금 인상은 바로 물가 인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물가 인상으로 또 한 번 국민을 서럽게 하면 안 됩니다. 우선 안정적으로 물가 인상을 관리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네, 정해진 답변 시간이 추가되어서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해찬 후보 역시 답변 시간 1분 30초입니다. 예, 이번 물가 상승은 단기적으로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면서도 장기적인 정책도 모색해야 합니다.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과일 소비는 15년 동안 소비가 20% 감소를 했는데 그것은 생산량과 비싼 가격이 원인입니다. 제가 프랑스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물가 비교를 해보면 식료품이 4분의 1에서 감자 같은 경우는 20분의 1까지 차이가 납니다. 그 원인은 과일 재배 면적이 감소했고 농업인이 고령화되면서 인구가 감소했고 또 지구 온난화로 꽃이 떨어지고 작년 같은 경우는 폭우 때문에 사과 배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이렇게 가면 우리나라는 농업 수입국가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이제 노령 인구도 노령 농업인도 스마트 농업으로 효율적인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또 기후 변화 대비한 그 농업 연구소 R&D 지원도 해야 할 것입니다. 수직 농업도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지금 정부가 농민 지원을 통해서 납품 단가를 낮춰서 물가 안정에 노력을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공통 질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공통 질문의 주제는 우리 사회 전반적인 문제죠. 인구 감소에 대한 질문을 세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을 드립니다. 올해 종로구 전체 인구는 13만 9,471명이었습니다. 이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러한 인구 감소는 저출산 문제와 학령 인구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 후보자님이 생각하시는 종로구의 인구 감소 저지 방안 그리고 인구 유입을 위한 방안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역시 1분 30초씩입니다. 순서에 따라서 이번엔 곽상원 후보부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서울에서 인구가 가장 빠르게 감소하는 곳이 어딘지 아시는가요? 바로 종로구입니다. 최근 2년 동안에만 5천 명의 종로구민이 삶의 터전인 종로구를 떠났습니다. 최초의 국민학교인 교동초등학교는 물론이고 100년 전통의 종로 소재 초등학교들도 입학생을 걱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학교들 입학생 수는 다른 서울 초등학교 평균 입학생 수의 3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가 폐교될 위기에 있는 것입니다. 모두 종로구의 인구 감소로 비롯된 일입니다. 그동안 종로는 여러 규제로 개발이 정체되면서 주거 환경이 열악해졌습니다. 교통 문제도 심각합니다. 학교에 입학하고 공부하는 학생들이 줄어들어 교육 환경이 예전만 못합니다. 떠나가는 학생, 떠나가는 학부모를 붙잡을 명분도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바로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주거 환경의 문제, 교통 문제, 학교 문제로 대표되는 종로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종로구의 인구 감소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로구가 다시 쾌적한 주거 환경으로 거듭나게 해야 합니다. 주거 환경의 개선에는 주민의 뜻 그리고 주민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됩니다. 학교 환경도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진해찬 후보 1분 30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인구 감소의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택 비용이 너무 비싸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취업 안전한
괜찮은 일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구 감소는 사실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그래도 인구가 상승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세종시, 경기도, 그리고 인천입니다. 이 도시들의 공통점은 저렴한 주택입니다. 그래서 주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제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작은 집이나 다양한 형태의 쉐어하우스 모델을 만들어서 장려를 해야 합니다. 학생들에게는 학숙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기숙사를 공급해서 이 대학생들이 종로에 머물면서 소비하고 경제 활성화도 하고 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거리가 가깝다는 이유로 등하교 시간에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인 가구가 상승하면서 이런 저렴한 주택 모델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취업에 관련해서는 창업자에 대한 지원은 많지만 근로자 지원은 부족합니다. 이 기술 관련 테크 허브를 만들어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최재형 후보 역시 1분 30초 답변 시간 드리겠습니다. 종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종로에서도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재개발이 성공적으로 완료된 지역, 그리고 대형 오피스텔이 들어선 지역입니다. 창신역 위에 종로구와 성북구의 경계 지점에 가보면 성북구 지역은 깨끗한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 있지만 이 종로 지역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지난 10년 동안 민주당이 구청장, 시장, 그리고 국회의원을 했던 지난 10년 동안 도시 재생이라는 이름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억제해 왔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 주민들이 편의를 위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실질적으로 외면해 왔던 것입니다. 이제 종로의 인구가 다시 증가하게 하기 위해서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가장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지금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사업성 때문입니다. 이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은 각종 규제를 완화해서 고도 제한 또는 용적률 제한을 완화해서 원주민들이 손해보지 않고 또 자기가 살던 곳에서 계속 살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종로를 옥죄고 있는 각종 규제를 완화해서 재개발, 재건축 등 주거 환경 사업이 원활히 진행돼서 종로의 인구가 늘지 않고 다시 유입하는 그런 종로를 만들겠습니다. 네. 두 번째 공통 질문, 인구 감소에 대한 주제에 대한 세 분의 답변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모두가 정말 가슴 아프게 기억하고 있는 사건이죠. 지난 2008년에 국보 1호 남대문이 노숙자 방화로 소실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3년에는 경복궁 담벼락이 낙서로 얼룩지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문화재의 순환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더구나 종로구는 서울의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이 특히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보호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이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 1분 30초씩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진해찬 후보부터 1분 30초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전통문화재들이 모여있는 종로는 정말 소중한 곳입니다. 대한민국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자꾸 생기는데 여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네 가지를 제안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각지대에 동작감지 카메라를 설치하겠습니다. 둘째, 이 문화재 보호를 위해서 더 많은 보안 인력을 고용하겠습니다. 셋째, 문화재 보호법을 위반하는 이들에게 벌금과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이제 9.11 테러 이후에 이제 미국에서 시행한 정책인데요. SNS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해서 AI가 그것을 분석하게 해서 미리 사전에 그 조짐을 발견하고 조치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최재형 후보 1분 30초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궁,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그리고 종묘, 이러한 문화재들은 우리 종로의 자랑거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화재들이 대부분 목조 건물입니다. 화재에 매우 취약하죠. 그래서 문화재의 보호를 위해서는 화재 예방에 대한 시스템을 만들고, 또 화재 발생 시에 신속하게 경보를 하고 또 진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는 문화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종로 곳곳에는 지하에 있는 매장 문화재들이 매우 많습니다. 이런 매장 문화재들이 제대로 보호될 수 있는 것도 문화재 보호의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집을 짓기 위해서 또는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땅을 파다 보면은 문화재들이 나옵니다. 지하 매장 문화유산들이 나올 때 그 발굴 비용이 시행자나 소유주의 부담으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지만 충분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매장 문화재, 결국은 국가가 관리하고 국가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발굴 비용 또는 발굴 사업 자체를 국가가 부담하는 것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발굴 기간 동안 사업이 지연되면서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는 금리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이런 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정책 금융을 한다든지 또는 금리를 완화시키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위에 보이는 문화재뿐만 아니라 매장 문화재까지 우리가 함께 네, 답변 시간을 다 사용하셨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곽상원 후보 1분 30초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는 명실상부한 궁궐의 도시입니다. 경복궁 등 궁궐이 있고 보물 1호인 흥인지문을 비롯해 500여 개에 이르는 문화유산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서울시 전체 문화유산의 4분의 1입니다.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문화재 훼손은 종로 구민의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 국가의 문제입니다. 더 확실히 예방해야 됩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을 국민과 종로 구민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사후 대책도 없이 급작스럽게 이전한 것도 문화재 훼손의 원인 중 하나라고 봅니다. 대통령실이 지난 2년 전에 용산으로 졸속으로 이전되면서 종로 구민의 치안 인력도 함께 감소했습니다.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을 때는 경호와 경찰 인력이 종로 일대에 촘촘히 배치되어서 문화재 소실 위험이 그만큼 줄었습니다. 그러나 이전으로 수반한 그런 위험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장차 청와대 기능이 정책으로 회복이 된다면 종로구에 있는 문화재 보호는 다시 회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종로구에 있는 500여 개 유산 중에 종로구가 관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종로구에 더 많은 책임과 권한을 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종로구 사회단체들에게도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현재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특별시 종로구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후보자들의 공약을 한 분 한 분 들어보겠습니다. 공약 발표 후에는 공약에 따른 개별 질문과 또 답변을 들어보는 시간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후보자들의 공약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공약 발표 발언 시간은 3분입니다. 순서에 따라서 최재형 후보부터 공약 발표 3분 시작해 주시죠. 종로 구민들께서 저를 국회의원으로 종로구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이후 지난 2년여 동안 종로의 구석구석을 다니며 종로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며 고민해 왔습니다. 그 내용을 공약집에 담았습니다. 모두 6개의 분야의 6대 공약에 19개의 세부 공약을 녹여냈습니다. 그리고 종로의 4개 권역에 모두 35개의 공약을 녹여냈습니다. 6대 공약, 우선 가장 종로의 시급한 문제인 주거환경 개선 문제, 교통 문제, 그리고 아이들의 교육 문제, 그리고 일자리와 복지, 그리고 청년과 우리 종로 전체 가구의 44%에 달하는 1인 가구에 대한 대책들을 중요 공약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평창, 부암, 삼천가외 지역, 청운효자, 사직, 무학교남 지역,
혜화 2화, 종로 1, 2, 3가동 지역, 종로 5, 6가동, 창신 1, 2, 3동, 숭인 1, 2동 지역 이렇게 4개 권역의 지역 맞춤형 공약들을 모두 35개 여러분들께 제시했습니다. 이런 공약들을 통해서 우리 종로가 지역 균형을 이루는 그런 발전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공약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종로의 시급한 문제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각종 규제 완화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거환경 개선, 우리 종로의 발전에 의해서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종로를 옥죄고 있는 각종 규제, 고도지구 제한, 자연경관지구 제한, 문화재 보존지구 제한 이런 것들이 이 재개발의 신속한 추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규제들 중에서 정말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들을 제거해서 재개발 사업의 사업성을 높임으로써 재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정말 원주민들이 떠나지 않고 계속 살 수 있는 방식의 재개발 반드시 이루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로의 서북지역, 특별히 지하철 인프라가 굉장히 취약한 부분입니다. 오랫동안 신분당선 서북연장 그리고 강북 횡단 경전철 이런 것들이 오랫동안 우리 주민들이 수건 사업이었지만 예타에 막혀서 그것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예타의 면제를 통해서라도 그러한 사업들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고 GTX 2노선도 신속히 착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 내부순환 급행 전용. 네, 주어진 발언 시간 3분을 다 사용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최재형 후보께서 발표한 공약에 대해서 개별 질문과 또 질문에 따른 답변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30초, 그리고 답변 시간은 1분 30초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곽상원 후보가 최재형 후보에게 먼저 30초간 개별 질문해 주십시오. 예, 최재형 후보는 2년 전 재보궐선거 공약으로 송현동 부지에 이건희 미술관을 건립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불과 2년 만이죠. 이번에는 이 공약이 쏙 빠져 있습니다. 현재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승만 기념관을 송현동 공원에 건립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혹시 최 후보는 송현동 광장에 이승만 기념관을 짓기 위해서 이 공약을 뺀 것인가요? 자, 최재형 후보는 이 질문에 대해서 1분 30초간 답변해 주시죠. 송현동 부지의 이건희 미술관은 현재 구체적인 방안은 나와 있지만 계속 진행될 겁니다. 그것은 이미 제가 지난번 공약에 집어넣었습니다만 계속 진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이번에 새로운 공약으로 넣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승만 기념관 문제는 지금 국민적인 합의에서 일단 이승만 기념관을 짓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합의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과연 어디에 짓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논의가 있는데요. 송현동 부지 저는 그것도 이승만 기념관을 지을 수 있는 후보지 중에 하나고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송현동 공원은 이미 우리 종로 구민들뿐만 아니라 서울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이미 제공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만일에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을 짓는다면은 그 과정에 있어서는 반드시 시민들과 또 관련된 여러 단체들, 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친다면은 송현공원에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짓는 것도 원만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러한 문제를 이념적인 그러한 문제로 이걸 몰고 가서 정쟁의 하나 소재로 삼는 그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곽상원 후보는 30초간 보충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예, 이념적인 문제를 묻는 것이 아니라 이승만 기념관을 송현동 광장에 짓는 것 자체가 이념적인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쭙는 겁니다.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저는 국회의원 선거 공보문을 받았는데요. 최 후보님 공약을 보니까 불합리한 그린벨트를 재정비 추진하겠다는 공약이 있습니다. 혹시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그 기준은 뭔가요?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게 어려울 텐데요. 자, 최재형 후보는 이 질문에 대해서 1분 30초간 보충 답변해 주시죠.
종로구의 그린벨트가 서울시 전체 그린벨트의 약 8%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린벨트가 지정된 지 굉장히 오래됐고요. 그동안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실은 그린벨트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런 것을 자세히 파악을 해서 이미 그린벨트로서의 그 효용을 상실한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합리한 재산권 제한을 가하는 것들을 걷어내고요. 그리고 그린벨트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목적은 그대로 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린벨트와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아마 서울시나 정부에서 용역을 통해서 그러한 조정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종로구에 있어서도 불합리한 그린벨트를 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제하기도 하고 제한을 완화하기도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린벨트 내에 지금 여러 가지 취락 지구들이 종로에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의 어떤 삶을 보호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진예찬 후보가 최재형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30초간 개별 질문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예, 우선 그 이승만 전 대통령은 공과 과오가 분명히 분명한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 정당에서 그것을 밀어붙일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은요. 규제 완화, 건축 관련 규제 완화, 용적률 건폐율 상승하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이렇게 하면은 옥인동 47번지 보셨습니까? 지금 완전히 그 산골 마을에 그렇게 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질문 잘 들었고요. 1분 30초간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의 취지를 제가 정확히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규제 완화나 용적률 상향 이런 것들을 그건 바람직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신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예? 안 된다는 말씀. 안 된다는 말씀이요. 예. 이 규제 완화라는 것이 규제를 없애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규제라는 것은 항상 그 고유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규제의 고유의 목적을 우리가 살리면서도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우리가 설정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사회적 여러 가지 상황이 변화하고 또 우리 주거 환경이 변화하면서 그리고 우리의 인식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과거에 있던 규제들이 이제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순차적으로 합리적으로 그걸 조정해 나가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초에 서울시에서 종로 지역의 고도지구에 대한 고도 제한을 일부 풀었습니다. 길게는 한 40여 년 만에 처음 푼 것도 있고요. 한 20년 만에 푼 것도 있습니다. 고도지구 제한을 설정한 이후 최초로 이러한 고도 제한을 풀었는데 이거는 우리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사회 변화에 따라서 주거환경 변화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을 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을 규제 철폐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좀 지나친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 합리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서 우리들이 재산권을 보호하고 또 우리 주거환경 개선하는 것은 우리 종로구가 안고 있는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진예찬 후보는 30초간 보충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예, 이미 용적률 건폐율은 이미 높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원주민들이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교통 혼잡도 심해질 것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주민들에 대한 피해 아닌가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역시 1분 30초간 답변해 주시죠. 규제 완화를 통해서 그러한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금 거기 가면 3층인 4층인데 한 층만 좀 높여서 우리가 좀 더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자. 지금 있는 오래된 그 빌라들 가서 보셨을 겁니다. 그것들 고치려고 해도 비용이 많이 드는데 한 층, 두 층만 좀 높여줘도 좋은 환경에서 기존의 원주민을 계속 사시면서 또 경제적인 부담 없이 주거 환경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그것이 가로막혀 있는 것을 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통 문제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종로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주차 문제라든지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긴 한데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도 사실은 어떤 소규모 단위라도 주택 재정비 사업이라든지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서 그런 공간을 좀 확보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고도 제한이나 용적률 이런 것들을 좀 더 완화해야 됩니다. 그런 방법을 통해서 그러한 주차 공간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전체적으로 그
대규모 교통량의 증가, 지금 말씀하신 옥인동이나 이런 지역에서는 질 수 있는 재건축할 수 있는 그 건축물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대규모의 교통량 증가는 그런 지역에서는 뭐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문제는 주차장 문제 해결인데 그건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겠습니다. 네,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곽상원 후보의 공약을 듣고 역시 개별 질문과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약 발표 발언 시간 역시 3분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예, 앞서 사회자의 질문에 따라 경제, 사회, 문화 분야에 대한 제 생각과 공약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소상공인 정책과 복지 정책에 대한 제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정책입니다. 종로구의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주얼리 산업이 위기입니다. 해외 주얼리 브랜드가 들어오면서 종로를 찾는 손님들이 크게 줄었습니다. 주얼리 산업이 다시 중흥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주얼리 시장을 해외 기업으로부터 보호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지원책이 필요하고요. 21대 국회에서 주얼리 산업의 기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발의되었는데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이 법안을 다시 정교하게 가다듬고 현실에 맞게 정비해서 다시 재발의해서 통과시키겠습니다. 주얼리 산업과 더불어 봉제 산업도 위기입니다. 불과 6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종로의 봉제 공장이 20%가 사라졌습니다. 영세한 봉쇄업체들은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봉제 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생태계를 마련해야 됩니다. 창신동, 숭인동 일대에는 봉제 공장들이 많습니다. 그곳에 봉제타운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일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제 부담도 줄이는 방안도 계속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 정책입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생 그리고 고령화 문제는 이미 심각한 단계입니다. 현재의 상황에 맞는 미래지향적인 복지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저출생의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자녀 양육 문제에서 시작합니다. 저는 종로형 초등 돌봄 체계로서 재능학교 프로젝트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돌봄 예산을 지원해서 돌봄 교실을 증축하고 돌봄 교사를 확충하는 방안이죠.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학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그리고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초등학생 돌봄 체계를 꼭 구축해 보겠습니다. 어르신 복지도 확실하게 챙기겠습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보면 종로구의 65세 이상 인구가 종로구민 전체 인구의 약 20%입니다. 그러나 종로구에는 이화동, 무학동, 종로 1사가동 등에만 종로복지관이 있고 평창동, 부암동 지역에는 노인복지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그 셔틀버스 배차 기간이 지금 늘어나서 잘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것도 셔틀버스 배차 기간도 줄이고 노인복지관도 추가로 건립하겠습니다. 노인복지법도 꼭 개정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곽상원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개별 질문과 답변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역시 질문 시간은 30초, 답변 시간 1분 30초입니다. 순서에 따라서 진해찬 후보가 곽상원 후보에게 30초간 개별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대책이 뭔가요? 주얼리 산업 대책 마련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대책이 이미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봉제 산업도 대책이 뭔가요?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봉제타운은 무슨 소리인가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곽상원 후보 1분 30초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전에 답변을 충실히 들었는데 공약 발표를 충분히 했는데 아마 진해찬 후보님께서 거기 못 들으신 것 같네요. 주얼리 산업의 위기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고요. 주얼리 산업 때문에 이미 지난 국회, 지금 4년 전에 그 선거를 치는 21대 국회에서 주얼리 산업의 기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발의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주얼리 산업 진흥을
위한 공약을 발표하셨던 최재형 후보님께서는 그 발의안에 참여하시지 않았죠. 그래서 제가 그 법안부터 다시 살피겠다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또한 봉제 산업은 실제로 종로구 산업 중에 한 큰 축입니다. 그런데 봉제 산업이 지금 매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종로 구석구석을 돌면서 특히 창신동, 승인동 일대에 소규모 봉제 공장들을 운영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분들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일하고 있는 공간이 너무 열악하다. 이 공간을 한데 모아서 우리가 서로 협업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서 종로에 지금 일하고 있는 지역에 타운을 하나 마련해달라. 봉제 타운을 마련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공약에 집어넣습니다. 그것으로 답은 충분할 것이라 봅니다. 네, 진해찬 후보 30초간 보충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 주얼리 산업진흥법에 대한 주 내용이 뭔가요?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봉제타운의 환경 조성은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충분할까요? 그냥 그 일하는 환경만 개선한다고 그게 나아집니까? 지금 봉제 산업 자체가 후퇴한 지가 꽤 됐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곽상원 후보 1분 30초간 보충 답변해 주시죠. 이 질문은 크게 두 가지로 보이는데요. 하나는 추후에 추진할 그 주얼리 산업의 기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내용이 무엇이냐는 것인데요. 그것은 추후에 다시 정교하고 세부적으로 다듬하겠습니다만 모든 진흥법이라는 것이 보조금 지급, 그다음에 산업 형태에 따른 그 진흥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지원해야 될 정보를 제공하거나 또는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혹은 그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담을 것입니다. 또 하나 그 질문의 내용이 그 봉제 산업이었던 것 같은데요. 물론 그 모든 산업에 대해서 모든 지원책을 강구할 수 있으면 그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부터 하나씩 해나가는 것이 책임감 있는 정치인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이 봉제 산업은 실제로 외교 문제에서 비롯되는 외교 문제에서 위기가 비롯되는 것도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그동안 중국에서 많은 주문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중국과 외교 관계가 어려워지면서 중국에 있는 공장들에서 한국에 특히 창신동, 승인동에 있는 공장들의 주문이 대폭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외부적 요인도 당연히 정치인으로서 줄여야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중 하나로서 봉제타운을 건설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최재형 후보가 곽상원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개별 질문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시간 30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 곽상원 후보님의 선거 홍보물을 보면은 자연경관지구의 층수를 3층에서 4층으로 완화하신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뭐 이와 관련한 현수막이 붙였다가 제가 어제하고 오늘 확인해 보니까 다 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와 맞지 않다는 것 이미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본인이 공약 잘못되신 걸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심지어는 저희 그 캠프에도 항의 옵니다. 지역위원장 온 지 2년 된 분이 이런 그 자, 질문 시간을 30초 사용하셨기 때문에 자, 이 질문에 대해서 곽상원 후보 1분 30초간 답변해 주시죠. 예, 지금 최재형 후보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계획조례는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서울시 다른 지역에서는 7층까지 지금 건축할 수 있는 방안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마땅히 종로구도 그에 준해서 그와 함께 나가야 되는 것이죠. 다만 저희 캠프에서 최근에 공약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실무진의 착오로 3층에서 4층을 기준으로 하겠다라는 공보문을 낸 바 있고 그리고 그렇게 현수막을 붙인 바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실무진의 착오입니다만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또 질문해 주시죠. 자, 시간이 지금 답변 시간이 45초 정도 남아 있습니다. 더 사용을 하시겠습니까? 일단 그 질문 시간은 추후에 예, 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자연 경관지구로 거기 실제 종로구에는 숲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연 경관지구로 지정된 것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문화지구로 지정된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 자연 경관지구 혹은 문화지구로 지정되고 나면 그에 따른 규제가
존재하고 그에 또 맞는 혜택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혜택보다는 규제가 더 많은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최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능하면 규제는 줄이고 혜택은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최재형 후보 30초간 보충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아까 주얼리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제가 공동 발의 안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야당 의원이 낸 것과 우리 여당 의원이 낸 두 안이 있습니다. 제 기억에는 여당 의원이 낸 것에는 제가 공동 발의를 한 것 같아요. 정확한 기억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이 처리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봉제타운 말씀하셨는데 봉제타운 지금 재개발 재건축하지 않고 지금 현재 지을 곳이 어디 있습니까? 창신동, 숭인동 가보시면은 이런 타운을 지을 만한 공간이 없다는 건 잘 아실 텐데요. 자, 곽상원 후보 1분 30초간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질문도 두 개로 보이는데요. 하나는 주얼리 산업의 기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는 여당이 발의한 것도 있고 야당이 발의한 것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확인하기로는 그때 그 최재형 의원께서는 지난 보궐선거에 출마하시면서는 이 법안을 발의하겠다, 추진하겠다라고 공약하시고는 실제로 서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지금 근데 기억이 불분명하다고 하시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법률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봉제산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 후보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계속 이 봉제산업의 진흥도 재개발 재건축이고 다른 산업의 진흥도 재개발 재건축이고 주거 환경 개선도 재개발 재건축이고 학력 인구 개선도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재개발 재건축이 만능이 아닙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당연히 법률가니까 아시겠습니다만 법률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법률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이지 그 이외의 방법은 없습니다. 주민의 동의를 받아서 주민이 적법한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주민의 이익이 가장 최우선시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민의 이익을 원주민이 그대로 살면서 재개발 추진할 수 없습니다. 봉제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제 공장의 동의를 네, 답변 시간을 다 사용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진해찬 후보의 공약을 듣고 역시 개별 질문과 질문에 따른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공약 발표 발언 시간 역시 3분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예, 대표 공약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주얼리 봉제 산업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주얼리 관련해서 보조금만 내면 된다고 자꾸 하시는데 제가 볼 때 주얼리는 디자인이 문제입니다. 앞으로 외국인들의 유입이 K컬처로 인해서 많이 유입이 예상되고 있는데 와서 대한민국에 가면 주얼리 대한민국만의 전통 또 현대 감각으로 만들어낸 주얼리를 살 수 있다. 이런 산업 부흥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그런 대책을 통해서 디자인 센터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디자이너들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고 한국 주얼리 디자인을 위해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그 판매상들과 같이 협업할 수 있게 최대한의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봉제 산업은 봉제타운에서 근무 환경만 좋아지면 뭐 산업이 좋아집니까? 봉제 산업의 근본 원인은 이 동대문에 납품을 하지만 봉제 하시는 분들이 엄청난 스킬을 갖고 있고 엄청난 디자인 감각을 갖고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냥 공장으로서만 끝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전에 주얼리 산업과 같이 이런 분들의 외국인과 외지인들의 유입을 통해서 이분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만의 디자인, 한국 전통 문양이 살아있는 이 디자인을 나는 원한다. K-패션을 따라가겠다 해서 와서 봉제 창신동에 가서 옷과 그런 것들을 구입할 수 있게 그렇게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건축가이기 때문에 주로 지금 종로에는 낙후된 지역이 많습니다. 그 낙후된 지역을 여태까지 종로 국회의원이 한 번이라도 챙긴 적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지원을 해서 현대화를 시키겠습니다. 전통 문화를 살리면서 한옥의 미를 살리면서
현대화를 꼭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이면 도로를 일방 통행으로 많이 만들어서 이제 언덕길의 주차장 문제, 통행 문제, 또 보행자들의 안전 문제 이런 것을 해결하고 또 인도를 설치해서 걷기 좋은 안전한 종로의 도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중구난방으로 돼 있는 그런 건축 환경을 지자체 소속 공무원 건축가를 두어서 어느 정도 주민과 합의된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는 디자인에 충족하는 그런 건축 환경을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진해찬 후보의 공약에 대한 개별 질문과 답변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역시 질문 시간 30초, 답변 시간 1분 30초입니다. 순서에 따라서 이번엔 최재형 후보가 진해찬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30초간 개별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얼리 산업이 이제 디자인과 함께 가야 된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난 가을에 이제 서술락길에서 주얼리 페스타가 있었는데요. 거기 보면은 이 주얼리 디자인과 또 패션이 같이 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그러한 행사였습니다. 주얼리와 K-패션 함께 가면 좋을 것 같고요. 봉제산업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봉제산업의 가장 큰 문제는 일감 문제입니다. 일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그 라벨가리, 중국산 라벨가리에 대한 단속 처벌 강화해야 된다는 공약을 내었는데 거기에 대한 네, 주어진 질문 시간을 다 사용하셨고요.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진해찬 후보 1분 30초간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예, K컬처는 저희의 전통 문화이기 때문에 전통 문화가 가장 현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멸시해 왔던 또는 촌스럽다고 그렇게 생각해왔던 우리 전통 문화를 앞장서서 소개하고 그것을 부흥시키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얼리와 K-패션을 협업하고 하는 그런 어떤 거버넌스 같은 그런 협력 체제는 아주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산을 들여와서 라벨가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현 상황에서는 그것이 왜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왜냐하면은 그것이 디자인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의 손길, 한국 장인의 손길, 한국 디자이너의 그 감각 그것이 만들어졌을 때 명품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왜 프랑스나 다른 국가의 명품만 명품으로 인정을 할까요? 그 장인의 손길 그것이 이렇게 마케팅화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최재형 후보는 30초간 보충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예. 진 후보의 공약집을 보면은 이제 반려동물에 관한 공약들이 있습니다. 저도 소확행 공약으로 반려동물에 관한 공약을 제시한 바 있는데요. 반려동물에 관한 공약 어떤 것이 있고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네, 진해찬 후보는 이 질문에 대해서 1분 30초간 보충 답변 해주시죠. 예, 저는 이제 프랑스에서 귀국하고 나서 10년간 종로에 살았습니다. 옥인동에서 지금 구기동에 살고 있는데요. 제가 또 길고양이들을 많이 챙기고 또 저희가 또 길고양이 맛집이라서 많은 고양이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일단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에서 가장 큰 문제는 수의사 비용입니다. 아팠을 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나오는 보험 시스템에 정부가 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길고양이를 챙겨주시는 시민들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길고양이의 그 개체수를 국가가 정책으로서 조절하겠습니다. 중성화 수술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40여 초가 남았습니다. 더 발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곽상원 후보가 진해찬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개별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30초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반려동물에 대한 공약이 있어서 참 반갑고요. 저도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으로서 매우 반갑습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진해찬 후보님께서 발표하신 공약이 구체적이지 않아서요. 제가 참 미리 준비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진 후보님께서 하신 인터뷰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AI 기술을 접목해서 전통 봉제 산업을 관광업으로 활성화하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요. 제가 잘 상상이 안 돼서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질문에 대해서 진해찬 후보 1분 30초간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예, 오히려 제 공약이 구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곽상원 후보님의 공약은 그냥 두루뭉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AI 기술인데요. 지금 주얼리 산업이나 봉제 산업이나 대한민국 전체 산업이 앞으로 새롭게 다가올 이런 신기술에 대해서 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창업자들에 대한 지원은 많이 돼 있지만 근로자들에 대한 교육이나 훈련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로에 그런 기술 테크 허브, 그러니까 근로자들이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새로운 사업을 생각해내고 창출하고 또 일자리를 창출해낼 수 있는,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교육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거기에 대한 허브를 만들어서 종로에 가면은 난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어, 새로운 사업을 구상할 수 있어, 이렇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곽상원 후보는 30초간 보충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예, 진해찬 후보님 보시면 프랑스 파리에서 건축학을 학위를 받으셨고요. 그다음에 건축사 자격도 취득하셨습니다. 그래서인지 공약 중에 하나를 보면 유럽처럼 정체성 있고 안정감 있는 구도심을 만들겠다는 멋진 공약을 지금 발표하셨어요. 저도 종로를 그렇게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당선이 되면 진 후보님의 공약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싶은데요. 혹시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어떤 후보는 종로를 파주리처럼이라고 하겠는데 진 후보님의 공약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진해찬 후보 1분 30초간 보충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연대를 중요시하는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서양 문화가 들어오면서 개인주의화되고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그런 건축 환경을 갖고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즉, 내가 어떻게 건물을 지어도 남만 침범하지 않으면 내 건물이 어떻게 생겨도 상관없다. 예, 또 도시 환경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체성이 있다는 것은 각 마을에 우리 마을 주민들의 정체성, 마을 주민들이 선호하는 어떤 디자인, 또는 우리는 이건 안 할 거야, 이런 것들을 다 협의해서 거기에 대한 그 정체성을 갖고, 또 그것이 하루 부수고 다음 날 또 짓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을 지으면 제대로 지어서 100년, 1000년 갈 수 있게 그런 건물들을 짓게끔 장려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20초 남았는데 답변 마무리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다 했습니다. 네. 자, 새 후보자의 공약과 그리고 공약에 따른 후보자 간의 질문 그리고 답변까지 아주 잘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주도권 토론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주도권 토론은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함께 논의했으면 하는 주제를 자유롭게 제시해 주시고 또 자유롭게 상대 후보에게 질문과 보충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후보자 세 분께 가급적 부탁드리는 것은 주도권 토론 시에 모든 후보자에게 질문을 해줄 것을 부탁드리겠고요. 질문과 답변은 가급적 1분 이내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도권 토론 시간은 각 후보께 4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주도권 토론 곽상원 후보부터 먼저 시작해 주시죠. 예, 먼저 최재형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최 후보님은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명예롭게 법관으로 재직하신 만큼 지금도 법치 행정에 대한 소신을 갖고 계시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헌법과 헌법 가치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런 차원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 당시에 헌법 가치를 가장 잘 지킨 대통령이 누구냐라는 질문을 받았고, 예. 저는 헌법 가치를 완전히 지킨 대통령은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해방 혼란기에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헌법 기초 위에 건국한 그 자체, 그것이 좋습니다.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해서 현재
지금까지 대통령 중에 헌법 가치를 가장 존중했다고 했나요? 좋습니다. 질문 예, 명확히 기억 못하겠습니다만 예. 그런 대통령을 한번 꼽으라면은 저는 이승만 대통령을 꼽겠다.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예, 예, 겁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최 후보께서는 법관 중에서도 대법관 이외에 최고위직인 사법연수원장을 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재직하시다가 감사원장으로 임명되자마자 바로 사직하시고 감사원장 취임하셨죠. 바로는 아닙니다. 예, 3년 그러니까 거기에 6개월 3개월 후에 하여튼 예, 최 후보님 감사원장 임기를 헌법이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헌법이 유일하게 중임이 가능하다고 규정한 헌법기관장이 감사원장입니다. 그래서 헌법 가치를 지킨다면 그리고 법치 행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당연히 헌법에 따라 감사원장 임기를 지켜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최 후보님께서는 대통령에 출마하시겠다고 헌법이 규정한 감사원장 임기를 6개월 남겨두고 중도 사퇴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만으로도 헌법 위반이고 헌법 가치를 훼손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그 당시에 감사원장으로 취임하고 나서 감사원장이 저희 마지막 공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성실히 소신껏 일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상황이 예, 일단 저희가 제 보기에는 질문은 대한민국의 어떤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생각했고 예, 제 질문 헌법 정부가 위반이고 아닌 국민의 책임에게 국민에게 충성하는 것이 저희 도리라고 생각했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보궐선거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를 거론했고 예, 종로 구민들께서 예. 저를 당선시켜 주심으로써 제 주도권 토론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로 구민들이 제 다 주도권 받아주셨다고 토론입니다. 생각합니다. 예, 일단 헌법 위반이고 헌법 가치를 훼손한 것은 맞습니까? 헌법 위반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경우가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됐습니다. 임기를 지키지 못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것이 그러나 비난받는 헌법에 헌법 임기에 위반이라는 규정되어 있는 걸 거기에 알고 저는 동의하지 계시는가요? 않습니다. 예, 좋아요. 종로 구민들은 종로가 지금까지 정치적으로 희생되었다라는 인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실 겁니다. 모든 정치인들, 많은 정치인들이 종로구에 출마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욕망을 실현시키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종로를 스쳐가는 정치인, 종로를 스쳐가는 국회의원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만약에 만에 하나 당선되시면 국회의원 임기 4년 지키겠다고 지금 종로 구민께 약속할 수 있습니까? 종로를 발판으로 해서 자기의 제 정책의 질문은 국회의원에 만약에 당선되시면 그런 임기를 정치인들이 누가 지키겠다고 있습니까? 약속드릴 수 있습니까? 저 임기 제가 있는 동안 충실히 지키겠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요구한 그 다음 어떤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우에 그 다음 질문 앞으로의 드리겠습니다. 상황에 대해서 제가 그것을 예, 그다음 질문 단정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 이번에 그 선거에 나오면서 그 신고한 재산 내역을 보니까요. 그 제가 세금 낸 것은 제 재산의 23%인데 최 후보님 재산의 2.3%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네, 곽상훈 후보에게 주어진 주도권 토론 시간 4분을 다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면 진행 순서에 따라 이번에는 진예찬 후보가 토론을 주도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가급적 모든 후보에게 질문을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고요. 질문과 답변은 1분 이내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예찬 후보 4분간 주도권 토론 시작해 주시죠. 예, 그 곽상원 후보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공약을 보니까 전통시장 온라인 판매 이거를 말씀하셨는데 전통시장의 온라인 판매가 뭔가요? 온라인은 실제로 컴퓨터 온라인과 지금 휴대전화 온라인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컴퓨터보다는 휴대전화로 많이 옮겨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요,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온라인으로 전통시장의 지금 물건을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온라인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죠? 휴대폰과 컴퓨터로 주문하는 방식이 있고요. 온라인을 통한 모든 거래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 이외의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휴대폰을 통한 온라인 거래는 휴대폰 앱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것은 종로 구민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보다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아니, 그것도 그 종로에 얘기가 존재하는 아니고요. 종로 구민이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면 되는데 그거를 굳이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구매하고 싶은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프라인 구매라고도 하고 실물 구매라고도 하는데요. 그것은 시장에 직접 가서 구매하는 방식이고요. 집에 앉아서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위 말하는 이커머스 시장이 굉장히 발달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커머스 시장이 발달했으니까 사람들은 플랫폼에 주문을 해서 바로 받지 않습니까? 근데 무슨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삽니까? 전통시장에 계시는 상인들과 전통시장을 이용하고 싶은 그곳에서 판매되는 물건을 사고 싶은 소비자를 연결하겠다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근데 왜 저는 이상합니까? 그런 것보다 전통시장에 지금 전통시장은 반드시 발로 가야 되는 건가요?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은 반드시 가야 그거 한다. 거기에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삶의 행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보다는 전통시장의 그 환경, 전기 배선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이 가장 열악한 곳이 전통시장입니다. 그것이 먼저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도움도 안 되는 무슨 온라인 판매를 하겠다고 하시는데 그것이 먼저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도움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금 사실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의 삶이 다 어렵습니다. 전통시장 계신 상인들은 판로의 문제가 시급합니다. 모든 상인들에게 물어보십시오. 하나라도 더 팔고 하나라도 더 소비가 되어서 자신의 소득을 더 늘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의 방안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부의 교통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뭐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철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진해찬 후보님께서 최근에 이제 출마를 하셔서 지금 종로구 현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종로구는 크게 동부권역, 중부권역, 서부권역이 있습니다. 특히 서부권역 같은 경우에는 자문터널 북쪽에 그 많은 주민들, 평창동, 부암동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는데요. 실제로 대중교통은 마을버스만을 이용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과거로부터 경전철 등을 도입해야 한다. 그다음에 예, 그 주민들은 그거를 그렇게 반기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화를 많이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랫동안 추진되어 왔던 예, 공약이고요. 추진된 건 알고 지금도 필요한 있습니다만 공약입니다. 경전철이 그게 타당성이 있는지는 아직 의문이 들고요. GTX는 모르겠지만요. 예. 죄송합니다만 제가 시간을 다 써서요. 최재형 후보님께는 지금 질문을 못 드린 점 죄송합니다. 네, 주도권 토론 4분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순서에 따라 최재형 후보가 토론을 주도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진행 방식은 역시 답변과 질문 1분 이내로 모든 후보자에게 질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분 시작해 주시죠. 지난번에 라디오 인터뷰에서 제가 곽상원 후보께서 미국에서 계실 때 구입했던 부인이 구입하셨죠. 매매 그 자금과 관련해서 외국환 거래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받은 그러한 사건과 관련해서 그 매매 자금의 출처가 어딘지를 공개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때 이제 다른 인터뷰에서 말씀하시기를 곽 후보가 쓰신 책을 보고 말씀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자금 출처에 관한 내용이 저는 찾아볼 수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 보면은 이제 판결문에는 매매자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오는데 뭐 임대해서 살 집을 찾고 있다가 뭐 그러한 그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말씀을 하셨습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하신 겁니까? 임대계약을 체결하신 겁니까? 자, 최 후보님께서 그 정치를 시작하시면서 자주 말씀하셨던 것들이 품격이라는 단어로 보입니다. 품격. 매매인지 품격 임대인지 있는 그 부분에 정치.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제 주도권 토론 제가 시간입니다. 피의자가 아닙니다, 최 후보님. 변호인 저는 하셨잖아요. 제 답변을 할 의무가 있고 제가 답변할 수 매매인지 있습니다. 임대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죠. 지금 재판하는 건가요? 자, 주도권 제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자, 최 후보님, 질문에 대해서 답해 주시면 최 됩니다. 후보님께서 그렇게 질문하시는 의도를 보면 제가 마치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부정한 돈을 챙겼거나 저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전혀 그런 게 보이기 아닙니다. 위해서 한 지금 것 아닙니까? 곽 후보께서 책에 쓰신 그 내용의 진실성과 곽 후보가 공직 후보자로서 이제 종로구민의 대표자가 되겠다고 나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은 이런 종로구민들이 가지고 계신 의혹에 대해서 의문에 대해서 답변하실 의무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판결문에 나오는 매매계약이라고 돼 있는 이러한 판결문 내용과 다른 뭐 임대하려는 집을 찾고 있었다라는 말씀을 하셨길래 임대냐 매매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책을 제대로 보셨는지도 모르겠네요. 다 읽었습니다. 예, 관계된 부분. 자, 분명히 다 읽었다 말씀하셨죠. 관계된 부분은 다 최 후보님, 읽었습니다. 제가 최 후보님께 경고드립니다. 제대로 말씀하지 않으면 국회에 못 가시고 감옥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이렇게 협박하시는 말씀드립니다. 거는 그거는 협박하는 뭐 것이 아니고요. 그때 당시 지금 최 후보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때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그리고 가족에 대한 수사가 정당하다는 기반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수사를 한 사람은 지금 변호사를 하고 그 있는 당시 이 이인규 판결문에 검사고요. 대해서 항소하셨다가 항소 변호인이 답변 드리지 항소 않습니까? 제 질문에 답변을 하시고 나서 말씀하셨죠. 임대냐 매매냐 그걸 물었고요. 판결문에 나와 있다면서요.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제 와이프가 제 아내가 관여되어 있다고 지금 말씀드렸어요. 거기 책 보셨다면서요. 근데 그 책에는 과연 이 사건의 실체는 모른다. 그리고 과연 아내가 책임질 일이었는지도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 또 하나 변호인이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 내용도 모르고 변론을 하셨습니까? 변호인이 사건의 내용을 모르겠습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때 수사했던 검사가 이인규 변호사입니다. 이인규 변호사는 작년에 책을 하나 출판했죠. 그 책의 내용은 사실상 노무현 대통령 제가 수사에 관한 그럼 마지막으로 모든 내용이 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때 매매 그 자금이 모든 내용에 지금 잔금이 치러졌는지 그리고 그 매매 자금은 지금 현재 그 아파트를 계속 소유하고 계신지 소유하지 않다면 그 자금은 어떻게 처리됐는지 말씀해 주시죠. 자, 제 책을 보셨다고 하시니까 제 책에 써 있는 문구를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제가 미국의 집을 갖고 있거나 그 돈을 마련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면 그 집 그렇지 않습니다. 찾아주세요. 그 주장이 아닙니다. 찾아주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시는 거 됐습니다. 아닙니다. 그럼 이제 또 진후복귀 질문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진후복귀 질문 드리겠습니다. 병역사항이 복잡하게 나와 있던데요. 그 병역사항을 좀 설명해 주시죠. 자, 주도권 토론 4분 시간을 모두 사용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새 후보가 주도하는 주도권 토론까지 치열하게 만나봤습니다. 자, 이제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새 후보는 생각을 좀 정리해 주시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우리 유권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각 후보별로 1분씩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먼저 진해찬 후보부터 1분간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성정당 폐해, 두 거제 정당이 의회 권력을 다 차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대기업의 갑질과도 같고 힘 있는 자, 가진 자의 갑질과 같습니다. 서로 싸우지 않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 수 있는 것은 국민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갑질하는 사회를 변하게 하려면 다당제를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종로구민은 언제나 정치적 선구자였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대한민국 이렇게는 안 된다 의사표시를 해주십시오. 새로운 미래가 양당과 협의할 수 있는 권력을 만들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나라가 발전하고 나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지 현명하게 생각해 주십시오. 종로구민은 대한민국을 바꾼다는 자부심으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 국회의원은 제3당 새로운 미래 진해찬을 만들어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정치 패러다임을 바꿔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최재형 후보 마무리 발언 1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이번 토론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거대 야당에게 발목 잡혀 앞으로 전진하지 못했던 지난 2년 다시 되풀이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종로를 위하여 다시 한번 일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과 저 최재형에게 힘을 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난 2년 동안 종로 구석구석을 다니며 민생을 챙기기 위해서 열심히 뛰었습니다. 다시 한번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종로의 발전과 구민의 민생 해결을 위해서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최재형의 진심은 중단 없는 종로 발전입니다. 저희 이 진심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종로 구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곽상원 후보 마무리 발언 1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사랑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오늘 토론회 잘 보셨습니까? 시간도 짧았지만 품격 없는 후보의 품격 없는 질문 때문에 고통스러운 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남은 기간 동안
직접 발로 뛰며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나겠습니다. 종로구민 여러분, 종로의 미래는 더 이상 좌절과 퇴행이어서는 안 됩니다. 희망과 발전의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종로의 위대한 미래를 설계할 듬직한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다시 종로답게 인류 종로를 위해 1등 후보 기호 1번 저 곽상은을 선택해 주십시오. 꼭 보답하겠습니다. 정책으로 실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후보자 세 분이 유권자 여러분에게 드리는 1분 마무리 발언까지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종로구 후보자 토론회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이 토론회를 통해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가오는 4월 10일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그리고 사전투표일은 4월 5일과 6일 이틀간입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유권자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가 더 큰 힘을 발휘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나와주신 후보자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로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종로구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자 토론회 순서를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장시간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